안녕하세요.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북클럽, 독서 모임을 어떻게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한번 북클럽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든가 현재 내가 북클럽을 유지해 가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최근 제가 2년 동안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요, 가볍게 참고하신다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심오하고 머리 아픈 시간, 심지어 격렬하게 서로를 비판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가벼운 수다를 떠는 것보다는 힘듭니다. 생각하는 힘이 들죠. 하지만 북클럽은 혼자 읽기보다 훨씬 재미있고 깊이 읽을 수 있고 고정된 생각의 폭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또 게다가 말하는 훈련, 듣는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자기 개발이자 생산적인 여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지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독서 모임에서 서로 대놓고 깎아내리고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북클럽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청입니다. 독서 모임은 민주주의의 연습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경청하는 태도고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경청이죠. 저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과정. 북클럽에서는 저자의 이야기에 덧대어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듣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본 사람의 특징이 있죠. 독단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포용적이어서 함께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고 즐거워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쉽게 자르는 사람들, 보통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만 강요하고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관계의 폭도 줄어들고 스스로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돼 버리죠. 여러분, 돌고래들도 대화할 때 절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근래에 동물학자들이 돌고래를 관찰한 사실인데 인간처럼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 중간에는 다른 돌고래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주는 매너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을 할 때는 머릿속에 내 생각만 꽉꽉 100% 채워놓기보다 일부는 좀 비워두세요. 생각의 여백을 갖고 잘 들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적고 서로 낯설수록 어떤 이야기든 비판받지 않고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이라는 규칙을 모두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경청의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집중하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좀 있다면 발언하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을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넌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으면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듣고자, 배우고자 하는 태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북클럽 운영을 위한 두 번째 팁은 역할 분담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좀 금세 지쳐버렸던 지속 불가능한 북클럽들은 저의 헌신과 수고에만 의존하게 만든 모임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스스로 참여자들을 너무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반면에 2년째 멤버 이탈 없이 유지되는 모임은 각자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진행자 혼자 지지 마시고 책 추천, 진행, 발제, 심지어 작은 간식 준비 이런 것까지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입장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진행자에게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진행자에서 참여자 입장으로 앉아 있으면 그동안 내가 진행에 너무 매여 있어서 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질문할 때 내가 너무 말이 길었네. 또 참여자에 따라서 내 리액션이 좀 편향되어 있었구나 등등 배울거리, 구경거리가 참 많습니다. 각자의 그런 매너리즘을 벗어나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행자는 언제나 플랜 2가 있어야 해요. 책임지기로 했던 참여자는 언제나 펑크를 낼 수 있잖아요. 책임이 부담이 되지 않게 미리 점검해보고 언제든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 리더십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로 지인, 가족들과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짱짱한 독서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놓은 유료 북클럽도 좋죠. 저도 많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시간, 장소, 돈의 제약이 존재하죠. 물론 장점도 많죠. 나의 독서 편식을 깨뜨리고 전문가에게 균형 있게 책을 추천받아 읽을 수 있고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책을 고르고 읽는 독서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직접 책을 선택해보고 함께 읽을 책의 목록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관계의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편이라서 지인들과의 북클럽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서로 잘 알고 허물없는 그런 관계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태도, 경청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면 관계가 한층 더 인격적이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멀리 계신 어머니와 웹캠으로 온라인 그림책 테라피를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즐겁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림책을 토대로 평소 대화 속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 어릴 적 추억이나 꿈, 재능, 앞으로의 도전 등등 다양한 주제로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전에는 어머니를 이해하는데 종이 인형처럼 평면적으로 단면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면서 어머니를 조금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였죠. 작년에 그렇게 1대1, 1대2 이런 맞춤 북클럽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1개 정도의 진솔한 북클럽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간, 장소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길 바라요. 그날의 상황, 기분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 그때는 좋아도 다음 모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장소를 바꿔서 가끔 신선하기도 했지만 때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집중도도 떨어지더라고요. 어딘가에 적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2년 동안 북클럽 장소를 제공해준 참여자가 있는데 재미있는 일화를 들었어요. 이 참여자 아이가 자기 집에 항상 이모들이 막 놀러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하하호호 독서 모임을 하는 게 꽤나 재미있어 보였나 봐요. 이 아이도 주말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 오늘은 이 책으로 토론을 할 거예요 라면서 북클럽 놀이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엄마의 습관이 아이들의 문화가 됩니다. 부모가 배움을 즐거워하고 존중 가득한 태도로 이웃과 소통하는 본을 보이는 게 잔소리보다 더 확실한 교육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북클럽 운영하기란 주제로 저의 짧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제가 더 좋은 책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몇 년 전에 리뷰해드렸던 같이 읽고 함께 살다라는 책을 보시면 다양한 목적의 북클럽을 소개하고 있고요. 함께 나누기 좋은 책 목록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